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독사는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사는 중에 세상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층에서 고독사가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고독사의 현황과 통계.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약 2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중년층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곳들은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6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통계에서는 40에서 50대 중년층에서의 고독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해체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피해자의 약 70%는 사망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60% 이상이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인간관계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고독사 KODOKUSHI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가 주민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아직 제도적 장치나 예방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독사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중장년층을 포함한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작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3. 중년층 고독사의 원인 분석. 중년층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사회적 단절, 정신적 건강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문제.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중년층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또는 부채 증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40에서 50대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중년층을 더 큰 경제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주변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중년층은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며 점차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년층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축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직장을 떠나거나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중년 남성에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을 잃은 중년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정신적 건강 악화. 세 번째 원인은 정신적 건강 악화입니다. 중년층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단절이 겹치면서 정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많은 중년층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년층에서는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가족 및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 마지막으로 가족 및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 간의 소통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이러한 고립감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단절은 개인에게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정신적 건강 악화, 그리고 가족 및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는 중년층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개인적 노력.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나 사회적 고립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작고 소소한 실천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개인적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하기.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취미생활 동호회, 독서 모임, 봉사활동 등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경험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마다 산악회에 나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어요. 이 일상 속 소통의 기회 늘리기. 두 번째 방법은 일상 속에서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의외로 상대방도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하기. 세 번째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외부의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가지기. 고독감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을 줄까 두려워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5. 나를 위한 작은 목표 설정하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하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하기, 일기를 쓰기, 또는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같은 소소한 목표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5. 사회적 해결책 제안.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먼저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고독사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와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립하여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 해결책은 지역 사회 커뮤니티의 활성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가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 중년층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고립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고독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의 악화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많아 상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 인력 확충과 지역별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직장 내 복지제도 개선. 또한 직장 내 복지제도 개선도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거나 인생 전환기를 맞이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 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퇴직 후에도 개인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 후에도 회사에서 재취업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5. 캠페인 및 대중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해결책은 대중인식 개선입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웃과의 소통을 장려하는 캠페인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독사 예방의 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 지역 사회 커뮤니티 강화, 정신 건강 서비스, 직장 내 복지 개선, 그리고 대중인식 개선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6. 시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독사 문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작은 관심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서로에게 손 내미는 용기의 중요성.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연결이 너무나도 쉽게 끊어지곤 합니다. 주변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미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외로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서만 감내하지 마세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또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작은 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감 형성의 필요성.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감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웃들과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사시청자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고독사가 없는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 봅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7. 마무리 인사 및 구독 유도. 오늘은 중년층 고독사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삶에 도움이 될 실용적인 정보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준비한 유익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주변에서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소통이 이 채널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